네, 작년 6월에 저희가 내용증명에 대해서 한번 방송을 했었죠. 내용증명이 어떤 거고, 그리고 내용증명만으로도 문제가 해결되는 사례에 대해서 봤는데요. 못 보신 분들은 위를 클릭해 주시고요. 오늘은 내용증명을 역으로 잘못 보냈다가 폭망할 수 있는 사례에 대해서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이란 무엇이고 어떻게 작성할까요? 우선 내용증명 우편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면요.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것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내용으로 문서를 발송했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보정하는 특수 우편입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그렇다고 해서 뭐 특별한 양식이 있는 건 아닌데요. 다만 발송하는 사람 이름하고 주소, 그리고 수신하는 사람의 이름하고 주소는 반드시 기재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의 우편물을 세 부를 만들어서 우체국에 가져가셔야 하는데요. 한 부는 받는 사람에게 우체국에서 보내고요. 한 부는 보내는 사람에게 줍니다. 그리고 한 부는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을 합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우체국에서 접수하면요. 수신인에게 보내는 내용증명 우편은 물론이고 우체국에서 보존하는 내용증명, 그리고 발신인에게 주는 내용증명 모두에 화면에 보이는 가로 5cm, 세로 2cm 정도의 스티커를 붙여주는데요. 스티커를 보면요. 이 우편물은 몇 년, 몇 월, 며칠 내용증명 우편물로 발송하였음을 증명함. 땡땡 우체국장이라고 적혀 있는데 바로 요것 때문에 내용증명 우편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특별한 양식은 필요 없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주로 보낼 때 이제 이렇게 보냅니다. 메뉴에 내용증명이라고 적고요. 발신인 이름, 홍길동, 그리고 그 밑에 주소 적고, 그리고 그 다음 칸에 수신인, 김갑돌, 주소 적고요. 그 제목은 뭐 예컨대 채권 양도 통지서면 그렇게 적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이제 1, 2, 3 이렇게 적는데요. 보통 일반 편지를 적듯이 1번 안녕하세요 저는 누구고 이런 용무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통지드립니다 라고 하고 2항부터 본론을 적기 시작해서 마지막에는 좀 점잖게 뭐뭐뭐 하오니 수신인께서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고 또 더 이제 좀 그 기분이 언짢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신인의 건강을 기원합니다 라고 끝맺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작성 날짜 적고 보내는 사람 적고 그리고 김갑돌림 기하라고 적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은 최대한 정중하게 작성하는 게 좋은데요. 점잖게 작성할수록 받는 사람도 이성적인 내용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나중에 재판이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많은데 판사님들께서도 아무래도 정중하게 작성된 내용증명 우편 내용을 더 신뢰하실 겁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내용증명을 꼭 보내야 되는 경우에는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채권 양도가 이루어지면 채권 양도인이 채무자한테 채권 양도됐다고 통지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예는 계약 이행이 안 되면 뭐 바로 이제 계약 취소하는 게 아니라 계약 이행하시라고 이제 채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면 증거가 확실해서 좋겠지요. 그 외에 또 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이하영 교수님? 네. 법적인 분쟁이 이제 발생될 것 같은데 뭔가 있었던 일, 사실관계에 대해서 한번 정리가 필요하다. 이럴 때도 내용증명을 활용하는데요. 실제로 있었던 사건입니다. 상가 건물 임대차에서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쯤에 이제 집주인이 임차인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 이제 비켜주시면 좋겠다. 저희 아들이 여기서 커피숍을 운영을 하려고 한다. 라고 했죠. 근데 그때 임차인이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야 본인이 권리금을 받고 나갈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임대인으로부터 말로 듣고 이제 임차인은 내용 증명으로 보낸 겁니다. 저는 지금 그 신규 임차인을 물색하고 있는데 임대인께서 그 아들이 이제 여기서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라면 그걸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밝혀주십시오 라고 보냈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러니까 아들이 여기서 커피숍을 운영할 게 아니라면 본인이 신규 임차인을 계속 물색을 하겠습니다 라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집주인이 이 내용 증명을 받고 나서
답장 내용 증명을 다시 보냈고요. 그래서 아들이 커피숍을 운영할 계획이니까 나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임차인은 다시 또 내용 증명을 보내서 그렇다면 제가 신규 임차인을 물색해서 데려오더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을 안 해줄 것이 명백하기 때문에 신규 임차인 찾는 작업을 중단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임차인이 소송을 걸었죠. 임대인이 본인이 권리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를 방해했으니까 손해배상을 해달라라고 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을 데리고 오는 작업 자체가 없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법원은 아니다.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증명을 보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우리 아들이 이제 여기서 커피숍을 할 거니까 신규 임차인을 구해온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 체결해주지 않을 것을 명백하게 밝혔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는 무익한 절차를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봐서 임차인에게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인용해주는, 그러니까 임차인이 승소하는 판결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내용 증명 우편을 안 받을 때를 대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용 증명 우편도 보냈는데 반송되는 경우가 많겠지요. 예,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우리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 우편 작성하고 발송하는 거 의뢰받으면 우체국에 이제 내용 증명 우편 보내고 나서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신인용 내용 증명 우편을 준다고 했잖아요, 우체국에서. 그럼 그거 받은 걸 갖다가 사진을 하나 딱 찍어서 그래가지고 수신인한테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로 보내면, 그러면 실제로 이제 내용 증명 우편 자체는 수신인이 안 받았다 하더라도 이 문자 메시지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봤으면 내용 증명 우편이 간 거와 똑같은 효과가 생기게 되겠습니다. 네, 간혹 가다가 이제 문자 못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카톡 같은 경우는 읽으면 일이 사라지니까 요즘은 카톡이 좀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내용 증명 우편을 보낸 것만으로 분쟁이 해결된 경우도 있나요? 네, 아주 많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법률적으로 잘 검토된 내용 증명일 때는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저도 사실 내용 증명을 받은 적이 있는데 내용 증명을 받게 되면 그 내용을 꼼꼼히 볼 수밖에 없어요. 문서 자체가 좀 워낙 무게감이 있는 문서다 보니까. 그런데 거기다가 보낸 사람이 만약에 누구의 대리인 변호사다. 그러면 진짜 여기 적혀있는 내용이 사실인지를 이 사람이 확인을 해보겠죠. 본인이 모르면 주변에 이제 법적 전문가한테 물어볼 거고, 물어봤더니 이게 맞다. 그리고 네가 만약에 소송을 당하게 되면 패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고 얘기하면 이분이 여기 적힌 대로 내용대로 잘 협조를 해서 소송까지 굳이 갈 일도 없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법무법인에서 내용 증명 우편을 의뢰받아서 보내는 경우에는 그 발신인의 이제 법무법인 제휴 담당 변호사 누구 이런 식으로 보내고 있죠. 거기다 결정적으로 첨부 서류에 소송 위임장을 이제 첨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이 볼 때 소송 준비 다 됐구나, 소송 준비 다 됐다는 걸까지 확인하면 그러면 주변에 이제 아는 변호사한테 찾아가서 이 내용을 물어보게 되겠죠. 실제로 이제 내용 증명 우편 보낸 것만으로 분쟁이 해결된 사례가 많이 있고, 작년 6월 달에 방송한 분쟁을 해결하는 내용 증명 작성법에서 자세히 이제 설명했는데 참조하실 분은 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증명은 잘못 보내면 어떻게 되나요?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작성된, 잘 법률적으로 검토된 내용 증명이 힘을 발휘한다고 했는데, 역으로 법적인 검토가 좀 잘못된 경우에는 오히려 이게 역효과를 발휘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한테 불리한 내용으로, 이게 법적으로 불리한지도 모르고 보내는 경우가 있는데, 물론 이럴 때는 본인이 낸 내용 증명을 자기가 내지는 않겠죠. 근데 받은 사람이 지금까지 한 거랑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사람이 보냈던 내용 증명을 역으로 증거로 내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용 증명을 보낸 사람이 판사님 이런 사실 있었거든요 라고 하면서 자기가 적은 내용 증명을 내더라도 판사님이 당신 주장을 그냥 적은 거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증거로서의 가치가 별로 없게 되지만, 적은 사람이 아닌 반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었어요 라는 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힘을 발휘하게 되고 오히려 보낸 사람한테 좀 독이 되는 그런 내용 증명이 됩니다. 예, 그런 내용 증명은 한마디로 자살골을 넣는 거하고 똑같거든요. 모든 이제 소송에서 주장이 있으면 입증 증거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못한 이야기한 거는 상대방으로서는 다른 증거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거로 이제 끝나버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산을 이제 상속받으신 분이 이제 개발하려고 했는데 그 위에 뭐 무허가로 이제 건물 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무허가에 살고 있는 분들한테 내용적 운명 우표를 보냈습니다. 이제 이거 개발할 거니까 그동안 뭐 오래 계시지 않느냐 나가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 무허가 건물에 살고 있던 분 중 한 명이 내용증명 우편을 이제 답변으로 이제 보내왔는데 그 내용이 이 건물 내가 돈 주고 샀다. 그리고 이 땅 이제 국가 땅인 줄 알고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언젠가는 이제 불화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내용 증명 받으니까 너무 황당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 증명만으로도 그분은 패소를 하게 되는데 소송이 일었으면요. 아마도 이제 그분은 점유취득시효를 이제 주장하려고 했겠지만 점유취득을 주장하려면 소유여사가 있어야 되거든요. 소유여사라는 것은 내 땅인 줄 알고 사용했다. 이게 소유여사인데 그분은 벌써 그 전에 보낸 내용증명 우편에 국가 땅인 줄 알고 있었다. 이렇게 해서 자기 땅인 줄 몰랐다는 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소송이 제기되면 이제 뒤에 뭐 다른 말 많이 해봤자 이제 소용이 없는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오늘 내용 이제 들어보시면 이게 내용 증명이 힘을 발휘하려면 법적으로 검토가 잘 돼야 되고요. 오히려 법적으로 검토가 잘못돼서 본인한테 이게 실이 되는지도 모르고 보냈다가는 내용 증명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데 그래서 내용 증명을 보낼 때는 전체적인 그 법적 검토를 변호사와 함께 하시고 보내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네, 이상 술술법이었습니다. 술술 감사합니다.